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한일과항전 6화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지막 회인데요. 이미 대결은 끝났고 결과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 무대들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대 리뷰보다는 방송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이 리에님의 발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분이면 좋은 곡과 마케팅이 붙으면 이제부터라도 일본에서 화제의 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소속사인 NCH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MBN이 한국에서 엄청 밀어줘서 한국에서 화제가 된 일본 가수로 그 이후에 일본에서 다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1화 때 한국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이 이겨서 2대1로 끝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스미다가 이기고 그럼 마지막에 전유진이 이겨서 한국이 이길 것 같아요. 이러면은 최종 스코어는 한국이 2대1로 이기면서 그래도 이 3차전의 세부 스코어도 팽팽하니까 일본도 팽팽한 느낌으로 싸웠다는 느낌으로 끝낼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전유진이 승리로 방송을 끝내면서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전유진이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전형적인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네, 스미다가 이겼고, 네, 완전 교과서대로 연출을 하네요. 이렇게 방송은 한국이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올렸던 리뷰에 이미 대부분 말했던 내용인데요. 이 방송은 여러 노림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 쉬웠던 것은 트로트 방송들은 아직 대부분은 그냥 교과서적인 연출만 하기 때문에 예상이 쉬운데, 이 방송이 애초에 한일 국가대표의 대결이라고 하지만 일단 한국에서도 국가대표급 가수를 MBN에서 섭외하기가 힘들고, 일본에서는 아예 섭외 자체가 참가자 섭외가 힘드니까 일본에서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일본 참가자에서 전통가요를 하는 사람은 아즈마 아키 한 명이었는데요. 아즈마 아키상마저도 메이저 경력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 무리한 방송이 기획이 돼서 이 큰 자본이 들어가서 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방송의 목적이 이런 한일 트로트 가수의 대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MBN이 TV조선의 트롯 시리즈 그걸 넘어서는 트로트 IP를 확보하려는 목적과 그 이후에는 이런 여기서 만든 발굴한 가수들, 한국 트로트 가수를 일본에 진출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TV조선의 트롯 시리즈를 같은 방식의 트롯 방송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기기 힘들어요. 불타는 트롯맨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지만 아류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죠. 근데 트롯은 한국을 벗어나기 힘들 텐데 이걸 해외로 범위만 넓힐 수 있다면 기존 트로트 방송을 이기기는 쉬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트로트를 해외로 범위가 넓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은 일본에서 무명 가수들을 발굴해서 형식적으로만 한국과 일본의 대결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방송이 화제가 되지도 않았고 일본 참가자 중에서 인기를 일본에선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가수들의 이미지를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MBN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방송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 가수들을 중심으로 방송국을 돌려야 되고, 추가로 이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도 노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 가수가 이 방송에서 쉽게 이겨버리면 한국 가수들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일본 참가자들도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겠죠. 일본의 무명 가수들을 한국 지금 방송국에서 제작사에서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소속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일본 참가자들의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도 노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팀이 쉽게 이겨버리면 이 소중한 방송 포맷 자체가 망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대1 스코어가 가장 적절한 연출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2대1로 일본 팀이 이겨서는 안 되죠. 일본 가수들은 아직 인기가 거의 없는데 한국 가수들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인기를 바탕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본 팀이 이겨서
한국 팬들에게 일본 참가자들이 미움을 사서도 안 되고요. 한국 팬들이 에이 이 방송 안 봐 이렇게 떠나버려서도 안 되니까 한국이 승리하는 2대1 스코어가 가장 좋았던 연출인 거죠. 거기에 마지막을 가장 인기 있는 전유진이 장식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3라운드의 양팀 선곡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의도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한국팀은 3라운드에서 모두가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전통 가요로 정면 승부를 했거든요. 완전히 마지막 승부에 맞는. 근데 일본 가수들은 마지막 라운드인데 갑자기 좀 뜬금없는 선곡들을 한 멤버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3라운드는 한국이 이기면서 끝나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곡은 참가자들의 의견보다는 작가님들의 의견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는 좀 익숙해졌지만 방송 시작할 때는 뜬금이 없어 보였던 린님의 참가도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한국의 인기를 바탕으로 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일본에서도 합동 콘서트를 하면서 활동을 노려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참가자 누구도 지금 솔로 콘서트를 하긴 어렵지만 참가자 14명 전원이 하게 되면 콘서트 개최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일본인 저 7명의 참가자들의 뭐 지인들도 올 테고 한국 가수들의 팬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겸 와서도 콘서트 와주실 테고 또 일본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조금 올 거거든요. 근데 방송 시작 전에 기획을 하는 단계를 예상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 방송이 어느 정도 잘 될지는 몰랐던 미지수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들이 필요하거든요. 기획을 할 때는 여러 보험을 무조건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린님은 한류 드라마 OST를 불렀기 때문에 린님이 콘서트 라인업에 있으면 트롯 가수들만 있을 때보다는 일본에서 어쨌든 조금은 더 티켓이 팔릴 수도 있죠. 실제로는 뭐 린님도 일본에서 그냥 그 OST만 좀 알려져 있고 그런 티켓 파워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롯 가수들보다는 한두 장은 더 팔릴 수 있으니까 기획 단계에서는 이런 아주 조금의 보험도 들어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가수가 트롯 방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가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롯 방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가수 중에서 일본에서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있는 가수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린님이 적합한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로트도 이렇게 잘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방송은 이제 끝났지만 실제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주목받는 방송을 벗어나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일본 참가자들이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없으니까 이 MBN이 이 MBN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 일본 참가자들을 한국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IP로 키워서 이미 인기 IP가 되어 있는 한국 참가자들의 일본 진출을 좀 도와주는 역할로 쓰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일본 참가자 자체도 인기 IP로 키워서 수익을 도모하고 저는 이 전체적인 설계는 괜찮게 짜여 있고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아키도 지금 일본어로 노래할 때는 소리를 꽉 잡고 컨트롤하는데 한국어를 하면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니까 소리가 그냥 컨트롤이 안 되고 퍼져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어로 노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송의 아쉬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방송에서는 한국 참가자들이 일본 곡을 부르기도 했고 일본 참가자들이 한국 곡을 부르기도 했죠.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특히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없는 일본 참가자들은 향후 MBN에서 활동을 위해서는 한국 팬들에게 어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참가자들은 한국 곡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 곡을 할 때도 아마 작가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알만한 곡들을 선곡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반대로 한국 가수들이 일본 곡을 할 때도 일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선곡을 했을 테고요. 근데 일본 가수들의 선곡을 보면 연출진의 이런 한국인 J-POP 전문가의 좀 부족을 알 수 있는데요. 어차피 한국 가수들은 트롯 가수들이니까 일본의 유명한 엔카들을 선곡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일본 제작진들이나 일본인 아무나 그냥 추천받아서 선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 엔카도 듣는 저로서는 일본 엔카의 선곡도 그렇게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오래된 곡이라고 해도 최근까지도 유명한 곡들을 해야 화제성이 있는 엔카를 해야 일본에서 더 노출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냥 뭐 유명한 곡들만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어쨌든 나카지마 미유키 님의 곡을 한국 가수들이 한 번은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오늘 방송에서도 마이진 님이 엑스제팬의 노래를 불러서 얻는 효과가 무엇일까 좀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진님은 이런 클래식 락 보컬처럼 소리를 꽉 잡고 부르니까 이 엑스제팬도 한참 전 노래죠. 25년 전 노래. 그런 클래식 락 보컬이어서 노래 스타일은 트로트보다 이런 옛날 락 음악이 어울리네요. 마이진님이 엑스의 노래를 불러서 이 방송을 보는 한국 팬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까요? 물론 노래랑 상관없이 그냥 노래를 잘하셨고 팬분들은 좋아할 텐데 어쨌든 이 선곡을 해서 추가 효과를 얻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곡에 대한 장점이.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일본 사람들이 엑스제팬의 노래를 나왔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 방송을 안 보는 일본인 사람 중에서 한국에 어떤 가수가 이 엑스제팬 노래 불렀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일까요? 이 노래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J-POP 팬들이 관심을 가질 요소일까요? 이 곡의 선곡은 지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냥 다른 곡을 선곡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울리지 않는 이 타깃 시청층이 연결이 안 되는 무조건 유명한 곡을 선곡하지 말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만한 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이 방송을 안 보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공감을 하고 이해할 만한 선곡이 되다던가. 근데 트롯 가수가 엑스제팬의 엔들레스 레인 불렀대. 이게 애초에 너무 문장 자체가 관심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선곡이 너무 많았어요, 방송에서. 특히 일본 가수들의 선곡이 그렇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나마 유명한 일본 곡들을 검색해서 전부 시킨 느낌이었어요. 리메이크 됐던 곡들 중에 유명한 곡들. 근데 그 곡들을 리스트로 연결해서 보면 그 곡을 좋아하는 뭐 세대라든가 사람들의 분류가 일본에서도 분류가 다 다른데 한국에서는 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온 참가자가 이 노래를 불러서 얻을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그냥 한국에서 유명한 곡 다 시킨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본 음악이 전혀 인기가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갑자기 인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연출진에서는 이런 흐름을 다 파악하면서 어떤 곡을 선곡을 해야 효과가 좋을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힘들죠, 사실. 근데 이 방송의 지금 전략을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일본 가수들의 선곡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알만한 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본에 이 가수가 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곡을 선곡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영상 조회수를 봐도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곡이어도 그 사람이 잘한 곡들이 지금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건 반대로 한국 가수들이 일본 곡을 할 때도 그냥 유명한 곡들만 하지 말고 그 가수들에게 어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이 참가자들을 데리고 아예 각 잡고 뭔가 한국과 일본의 노래를 커버만 하는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그 일본 쪽의 마케팅을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MBN 정도의 크기의 방송국이면 어느 정도 돈도 투자해서 바이럴을 해볼만 하죠. 저한테 선곡을 물어보셔도 되는데. 와, 소리 닿는 거 봐. 와, 근데 진짜로 리엔님은 모든 밸런스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발성 컨트롤도 이른바 성대 컨트롤, 피지컬 컨트롤, 공간 컨트롤, 호흡 컨트롤 다 되고 그것도 거의 만땅이고. 근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뭐 라이브 카페에 가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색깔을 못 찾고 개성이 없고 안정성이 없고 이래서 프로 가수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리님은 이것도 다 갖추고 있어요. 안정성도 있고 자신의 색깔도 있고 개성도 있는데 이 개성이 마니악하지도 않고 메이저스럽거든요. 되게 뭐 서브컬처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다 갖춘 가수니까 이런 가수는 뭐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그냥 어느 지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음악을 안 하고. 사실 이런 가수들이 일본에도 뭐 한국에도 전 세계에 많겠죠. 근데 그래도 제가 일본에 노래 잘한다는 가수들 수없이 많이
라이브도 보고 직접도 보고 노래도 들었는데 류이님은 지금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서도 그런 모든 요소를 다 합해도 최정상급 가수거든요. 참 신기하다. 일본은 이런 오디션 방송, 음악 경연 방송, 콘테스트 방송이 프로 가수들의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이런 아마추어 가수들의 콘테스트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싱어게인이나 이런 프로 가수들의 콘테스트도 좀 해서 이런 숨은 보석들을 발견을 해야 더 경쟁이 되고 실력도 상승을 할 텐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썩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음악 콘테스트가 많으니까 이제 숨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낭비죠, 일본에. 일본이 싱어게인 포맷 사가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차피 막 인기 있는 가수들의 대결이 아니잖아요. 나는 가수다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분들의 대결할 수 있는 장은 일본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 이 한국 콘텐츠 주로 수입하시는 그쪽 방송사에서 진지하게 싱어게인을 고려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싱어게인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제가 몇 년째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NBA는 이후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참가자 14명을 열심히 활동시키고 홍보해서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그렇게 핵심 IP로 키운 다음에 다음 시즌에도 멘토나 뭐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시켜서 이 IP들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시즌 1으로 지금 14명의 한일 가수를 배출을 했고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뭐 공연을 하거나 기본적인 이벤트들은 이제 정해진 건 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시즌 1의 참가자들을 계속 아니면 길게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바로 이제 다음 시즌 제작에 돌입해서 이제 뭐 1년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1년씩 시즌을 계속 돌리면서 참가자들을 계속 배출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명에게 좀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즌을 돌려서 가수 배출을 많이 해서 그냥 양으로 승부를 보고 시장에서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근데 보통 한국에서만 하는 방송이면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냥 방송국은 계속 배출하면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스타가 탄생하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뭔가 두 가지의 중간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힘드니까 요 지금 나오신 일본 참가자 7명 중에서 뭐 인기 있는 가수분들을 조금 IP를 길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이제부터 시작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전유진. 이거 그러니까 그 두성이라고 하죠. 전유진은 높이에 맞춰서 공간의 위치를 계속 바꾸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의 공간에서 소리를 잘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공간을 바꿔가면서 컨트롤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몇 배로. 근데 그래서 대부분은 베이스 공간 딱 하나만 정해놓고 거기서 노래를 하다가 고음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간을 바꿔야 할 상황에도 아니면은 위쪽 공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에도 그냥 최대한 자기 하나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 음을 내리거나 음을 위로 억지로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스무스하게 좀 들리게 만들도록 방법을 만들어서 부르거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노래를 잘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소리가 좀 변하거나 음이탈이 나기 쉬워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근데 전유진은 그냥 공간을 탁탁 바꿔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컨트롤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 노래 기술이 정말 좋다. 아직 뭐 당연히 그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공간을 바꾼 상태에서 발성이 유지하는 기술을 보면 정말 김범수님 정도의 전환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기술에 집중해서 딱딱 소리만 만들어서 던지기 때문에 약간은 표현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거나 좀 감정선이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걸 감정선을 이끌어가지 않고 소리로 만들어서만 소리를 던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리니까 앞으로 점점 노하우가 쌓이면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 헤드보이스 이른바 두성의 공명감 이런 걸 보시면 저음에서는 입 쪽에 딱 받쳐두고 풍부한 성량을 내다가 고음에서는 그냥 맑은 소리로 위로 질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기술. 5월 말부터는 한일 톱10 쇼라는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 방송은 뭐 어떻게 구성하고 섭외 예정인지 물어봐야겠는데 아마 일본 쪽에서도 큰 방송사랑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섭외는 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방송에 대해서도 리뷰할 내용이 있으면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한일 가왕전 시즌 1의 리뷰를 마치고 그동안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음악 리뷰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